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이제 왼쪽 엉덩이에 쭉 밀리면서 하체 리드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동작이 역K 모양이라고 해서, 그리고 하체 리드를 통해서 브레이크가 잡혀서 헤드가 튕겨져 나간다라고까지도 우리가 레슨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힘이 전달 위치가 바깥쪽으로 가면서 심한 이렇게 푸시드로우가 나오고. 이 비거리가 많이 나려면 임팩트 순간에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나? 뭐 많이들 알고 있지. 그 우리가 역K 동작이 나와야 거리가 많이 난다. 상향 타격을 해줌과 동시에 체중 이동을 했을 때 나오는 순간적인 모양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핸드 포워드 돼 있는 상태 만들어지고 왼쪽에 축 잡아놓고 오른쪽 다리 밀어주면서 이렇게 살짝 역K 동작이 나와줘야지 이제 뭐 핸드 포워드 만들어지고 공도 컨택이 강해지고 힘 전달도 조금 더 타겟 쪽으로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이제 왼쪽 엉덩이에 쭉 밀리면서 하체 리드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동작이 역K 모양이라고 해서 역K 동작이 나와야 뭐 비거리가 많이 나간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많이 뭐 나도 이렇게 막 레슨하다 보면은 아마추어 분들이 역K 나오는 경우는 내가 알려드린 경우 말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굳이 역K를 만들려고 막 진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동작들을 했을 때 역K가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드라이버 비거리 레슨을 좀 해드릴 건데, 이게 드라이버는 우리가 알다시피 상향 타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상향 타격을 하는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여기서 막 우리 이제 행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이쪽 골반 빠지면서 여기가 이제 주저앉는, 뒤에서만 이렇게 치려고 하는 모션으로 대부분 다 공을 치고 계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힘 전달을 정확하게 해주지 못해.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타겟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머리가 뒤에 있고, 그러니까 상향 타격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여기서 얘가 앞으로 나오고 얘가 뒤로 빠지면서 행아웃 혹은 스핀아웃 동작이 나오면은 힘의 전달 위치가 안쪽으로 가. 그러면은 공이 당겨지고 깎여지고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우리가 힘 전달을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이런 동작을 하려다 보니까 유연성이 부족해서 살짝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면은 지금처럼 힘이 전달 위치가 바깥쪽으로 가면서 심한 훅성, 그러니까 심한 이렇게 푸시드로우가 나오고 혹은 심한 푸시볼이 나오면서 우측으로 이제 공이 터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의 전달의 위치를 정확하게 만들어줬을 때 나오는 동작은 역K다라고 해서 이제 비거리를 멀리 보내려면은 역K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역K를 해서 물론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고 그런 거는 있긴 하겠지만은 큰 역할은 아닌데, 우리가 역K를 했을 때 이제 비거리가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스윙 스피드가 예를 들어서 100이야. 100인데 내가 힘 전달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하면서 타겟 쪽으로 공에 힘을 전달을 못 해주면은 거리가 안 나가겠지. 왜냐면 100% 힘이 안 실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골프채로 정확한 타겟에다가 그 힘을 보내기 위해서는 역K가 나와야지 100% 전달이 된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해야지 만들어지는지를 순차적으로, 뭔가 그 한 동작만 해서는 만들어지는 동작은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알려드릴 건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레슨한 것 중에 드라이버 비거리 중에 지면 발력이 있었고, 그리고 하체 리드를 통해서 우리가 지면 발력을 했을 때 브레이크가 잡혀서 헤드가 이중진자 원리로 튕겨져 나간다라고까지도 우리가 레슨을 했기 때문에 전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역K를 만들어서 이 클럽의 힘을 정확하게 타겟에서 전달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다 왼쪽 편이었어. 왼쪽에서 브레이크 잡고 왼쪽으로 체중 이동 해주고 이제 막 왼쪽 다리 차주고 잡히고 뿌려지고, 그러면 다 우리가 지금 왼쪽만 다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 남아 있어. 왼쪽만 해도 스피드가 느는데 오른쪽까지 같이 해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힘은 더 세게 지겠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쪽 우리 엉덩이 보면은 이쪽 근육을 보고 둔근이라 하잖아. 우리 왜 런지 할 때 쓰는 근육. 이쪽 근육이 이 타겟 방향으로 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주면서 이렇게 밀어주면은 이 둔근 쪽에 이 고립한 느낌이 딱 나오거든. 조여주는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체를 이쪽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조금의 유연성이 필요하겠지. 머리가 살짝 뒤에 요런 느낌으로 만든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걸 순서를 하면은, 자, 백스윙 탑에 딱 올라갔어. 올라가면은 여기서 엉덩이를 우리가 하체를 밀어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기로 했어.
자, 그럼 그때 지금 머리 어디 있어? 우측 다리에 있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쪽 다리를 찰 때 얘도 동시에 타겟 방향 쪽으로 밀어주는 거야. 자, 여기서 동시에 쭉. 그러면은 이쪽 다리가 이렇게 죽어져 있는 모양이 아니라 좀 펴져 있는 모양. 이렇게 해야 내가 지금 살짝 에펠탑처럼 이렇게 모양이 좀 잡혀 있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이 맞게 돼야 역회의 모양이 만들어져.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연습을 할 때 처음에는 차는 것까지는 좀 수준이,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니까 차는 거를 먼저 하지는 마시고 그냥 처음에는 이 지면을 차면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살짝 우리가 여기 왼쪽 골반 이렇게 밀어주듯이 좀 이렇게 민다는 느낌으로만 좀 잡아줘도 괜찮아. 그때 당시에 좀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오른쪽 발바닥이야. 발바닥이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많거든. 앞으로 이렇게 이런 포인트보다는 살짝 느낌은 우리가 날라발차기 이렇게 뭐 옆차기 할 때 보면은 이게 발날 있잖아. 이 발날을 먼저 띄워주면서 올라와 주는 게 포인트야. 왜냐면은 여기서 올라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모양이 되게 이상하거든.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어줬을 때 이 다리 떨어지면서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 그래야지 조금은 더 타겟 쪽으로 심전달을 할 수 있는 거지. 먼저 뜨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 안 돼. 앞으로 무릎이 튕겨 나오는 거거든. 옆으로 뜨는 건 괜찮고. 그렇지.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사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에 무게 지탱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들려버리면 앞발가락 전체에 무게가 실리잖아. 그래서 살짝 무게가 엄지발가락,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온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처음에는 막 이렇게 나처럼 타지 말고 그냥 살짝 그냥 올라왔으면은 밀어주듯이만 해줘도 괜찮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 살짝 준비 자세가 몇 가지 있는데 처음에 틸트를 좀 줘야 돼. 틸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모니터 틸트 하듯이 이렇게 좌우로 좀 기울어지는 건데 드라이버 잡고 틸트를 살짝 줘. 그 상태에서 이쪽 손을 좀 살짝 밑에 잡아주고 이런 느낌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가볍게 백스윙 들었다가 왼쪽으로 슬라이딩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연습을 좀 몇 개 해보시면은 내가 힘 전달을 타겟 쪽으로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좀 날 거야. 이렇게 좀 몇 개 쳐주다 보면은 내가 막 엄청 처음에는 이거는 이제 보여주려고 좀 많이 과하게 한 건데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감각이 생겨. 내가 요 정도 이렇게 밀리면 되겠다. 그럼 거기서 밀어주면서 하체일도 만들어졌으니까 지면 쓰면서 클럽 좀 뿌려주면은 조금 더 공치기가 좀 더 좋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요거로 만약에 내가 이제 풀스윙으로 살짝 보여주면은 편집. 이런 느낌으로 좀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른쪽 다리가 좀 더 강하게 밀어주면서 힘전달을 했을 때 좀 더 타겟으로 잘 칠 수가 있다. 스케이트 타는 느낌. 그렇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싹 밀리는 느낌. 물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스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몸이 막 이렇게 밀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스웨이 생각할 수 있는데 스웨이의 느낌으로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 내가 체중을 아예 이동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이쪽을 밀어준다는 느낌이 아예 없었으면은 그거는 조금은 스웨이 느낌까지 줘도 괜찮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스웨이 느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올라왔다가 살짝 이런 느낌 있지. 요 정도만 해서 만들어준다. 이거를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연습인 거고, 안 해본 사람들 연습인 거고, 연습을 좀 하다 보면은 내가 이만큼까지 가면서 치지 않을 거잖아. 그래서 조금 여기서 그냥 툭, 거의 제자리에서 한다는 느낌으로 툭, 머리 뒤에 넘겨놓고 툭,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좀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역회를 만들려면은 오른쪽 다리의 활용이 좀 잘 돼야 된다. 브레이크를 좀 극대화한. 아마 그 브레이크 영상만 보신 분들이 이쪽 다리만 차다 보면은 여기가 죽어서 또 되려 공이 많이 깎이는 경우도 분명 발생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까지 하면은 거의 하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했다고 보면 되지.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노련미가 생기면은 뭐 알다시피 내가 점프를 하는데 점프할 때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 보통 우리가 힘을 쓰려고 하면은 높게 뛰려고 했을 때는 앉는 게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반대로 지면을 밟을 때도 살짝 앉아주는 느낌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좀 치는 느낌이 생기면은 거리는
확실히 좀 난다. 프로들이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가볍게 쳐도 250이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분명히 상체도 사용은 하겠지만 상체의 비중은 한 20%라고 보면은 하체의 비중이 80%라고 보면 돼. 비거리에서는. 물론 골프 공을 치는 데에서는 상체가 많이 또 활용을 하겠지만은 내가 비거리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나는 80%가 거의 하체라고 보는 선수거든. 왜냐면 내가 그렇게 치고 있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쳐서 거리를 많이 보내먹기도 했기 때문에 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혹시 팔 힘으로 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에 연습을 하는 거는 이런 느낌이지만 결국에는 여기서는 살짝 그냥 이 정도. 이 정도의 움직임만 주고 치는 거다. 그때 했을 때 내가 막 이러고 있지 않잖아 지금. 이 골반이 막 지금 다리 넘어가서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공을 쳐봐도 거의 제자리에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빵 이런 느낌이면은 머리는 뒤에 있고 여기 펴졌고 여기도 잡혀 있고 정확하게 브레이크 잡히면서 클럽 뿌려줬고 아까 친 영상 보면은 그것도 슬로우로 만들어주면 좋겠어.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할 거는 이제 오른다리에 무너지는 거는 내가 체중이 일단은 많이 우측에 남아 있어서 무너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체 리드라고 하는 게 체중 이동이랑 비슷하잖아 이렇게. 근데 드라이버를 잘못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이렇게라도 이동 못하고 오히려 죽는 분들이 더 많아 드라이버는. 왜냐면 찍힐까 봐서 이동을 많이 못 하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뒤에서 치지만 이쪽 다리에 좀 더 차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주의할 거는 사실 부상. 왜냐면 한쪽으로 골반이 많이 밀리면서 우리 몸이 살짝 많이 우측으로 꺾이기 때문에 충분한 스트레칭 혹은 좀 유연성을 처음에 코어 쪽에 많이 좀 길러주신 다음에 시도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네.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왼쪽으로 좀 익스텐션 하는 느낌이거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당연히 들리잖아 오면서. 그래서 익스텐션 하는 느낌인데 옛날에 우리가 다뤘던 거지. 익스텐션 하는 느낌인데 익스텐션을 했을 때도 사실 이 익스텐션이 우리가 관략근을 조금은 조여주는 느낌으로 이 익스텐션을 만들어 주는데 이거를 그냥 관절로 그냥 이렇게 꺾어버리시는 분들 있어. 그러면은 좀 다쳐. 그래서 몸을 쓸 때는 항상 주변에 괜찮은 프로님한테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제 해부학적으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관절을 쓰는지 혹은 내가 근육을 사용해서 하는지 좀 잘 아실 거거든.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레슨을 좀 받아서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우리가 오버헤드 하다 보면 그치, 그것도 관절로 드는 경우 많잖아. 이렇게 막 놓느냐 아니면 어. 을 잡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코어 힘이 되게 중요해. 관략근 힘도 되게 중요하고 코어 힘 되게 중요하고. 스스로 뭔가 판단하려면 뭔가 복압이 잘 잡혀 있는지 보면 느껴보면 된다. 그치. 복압이 안 잡혀 있고 우리 옛날에 말했던 것처럼 숨쉬기가 편하면 관절로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지. 맞지. 그래서 관절로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구독자분들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제가 디스크 부상을 굉장히 심하게 겪어서 골프를 한 10년 정도를 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디스크 한 번 잘못되면은 정말 골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거리를 보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헬스로 보면 파워리프팅에 도전하는 거랑 비슷한 위치인데 파워리프팅 같은 경우도 무게를 많이 치기 때문에 부상을 많이 조심하면서 전문가의 코치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무게를 쳐야 되는 것과 똑같이 골프에서 비거리를 올리는 것도 상당한 스피드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파워리프팅처럼 그렇게 무게적으로 위험한 건 아니지만 내 몸을 쓰는 데 있어서 반복적인 거를 했을 때 분명한 부담이 오면은 그거는 무조건 치료 받으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좀 자세도 잘 교정 받아서 다시 이 동작을 했을 때 내가 어느 근육을 써야 우리가 정말 관절에 부담이 없이 이거를 좀 이뤄낼 수 있는가를 좀 전문가한테 배우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유튜브 통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그분이 몸을 쓰는 걸 보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보여줬을 때 그분들이 그걸 따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이게 비거리 레슨 할 때 단점이기도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옆에 그때 당시 이제 정말 프로의 프로님한테 정말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고
아마추어 분들은 영상만 보고 이 동작 만들어 봐야지 하다가 하면은 다칠 수 있다는 거. 허리도 허리지만 또 코어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무릎도 나갈 수 있는. 맞아. 무릎도 당연히 나갈 수 있고. 많은 댓글이 달렸던 게 하체 리드 체중 이동할 때 저거 무릎 조심해야 된다. 많이 했었지. 하체를 잡아놓으면 얘가 이렇게 빡 빠지는 게 아니고 차면은 딱 잡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햄스트링 안쪽 근육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아마추어 분들이 전달을 받았을 때 좀 더 부상 없는 골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 뭔가 유튜브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다 저한테 하는 말이 레슨이 너무 상급자다. 이런 거는 초보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거는 와서 직접 제가 뭐 보고 설명해 드린 거 아니니까 제가 주의 한 말씀 드리면 비거리를 키울 때는 정말 근육을 쓰는 거지 관절을 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관절 쓰다가 진짜 다치면은 진짜 오래 가요. 뭐 엘보, 허리 디스크 혹은 뭐 오십견 뭐 무릎 이런 거 나이 있으신 분들이 좀 하기에는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이라고 하면은 비거리는 어느 정도 저는 내려놓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낼 수 있는 비거리 안에서만 치려고 하시고 좀 젊다 패기가 좀 있다 그러면 나는 비거리 250 못 치면 골프 안 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면서 최대한 조심할 게 이제 이런 근육 활용도 절대 관절을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이런 근육 이 관략근을 조금 사용하면서 햄스트링이라든가 둥근 이런 부분들의 쓰임을 좀 더 잘 느끼면서 스윙을 하려고 하셔야 좀 더 잘 된다 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